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3월이 다 끝나가는데도 춥습니다. 그래서 넣어놨던 패딩을 다시 입어봤는데요, 날씨가 추운 만큼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저희 회사에도 많은 인원들이 걸려가지고 사무실이 횡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요, 재미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벤츠 CLA 250 포매틱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중반대, 5,5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4륜 구동이 들어갔다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대부분 벤츠는 후륜 구동으로 차량을 기반을 만들기는 하지만 CL 클래스 중에 이제 CL 중에 A 클래스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스포츠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륜 구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빛길이나 조금 더 안전하고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스포티한 감성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차량에 있어서는 CLA 250 그리고 CLA 45 AMG가 있는데요, 두 차종을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너무나도 갭 차이가 큽니다. 금액대 차이도 약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량과 비교를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있어서도 AMG의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AMG 감성을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인데요, 가장 인기가 좋은 22년식의 화이트 컬러로 갖고 와봤습니다. 시승차를 지원을 받았는데 키로수가 거의 100km밖에 안 탄 차량이라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안에를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신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실내는 짧게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CLA 45와 다른 점은 이 차량은 AMG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릴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티한 감성을 주기 위해 AMG 라인의 범퍼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블랙 무광으로 스포츠한 디테일한 감성을 조금 더 넣은 범퍼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 다이아몬드 그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로 그릴로 상당히 많이 바꾸기는 하는데요, 금액대는 약 20만원 중반에서 뭐 30만원 초반 정도 합니다. 뭐 저한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마진이 많이 나오면 바꿔드리고 마진이 많이 안 나오면 못 바꿔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꿔드리면은 얘가 말없이 바꿔준다, 이 새끼 마진이 좀 남았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빔 헤드라이트는 아니지만 LED 하이 퍼포먼스라는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주간등을 한번 켜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기역자 일자 형태 하나와 니은자 뭐 나이키 같은 로고가 하나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주간 주행등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멋스럽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벤츠 CLA가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상당히 인상이 날카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좀 순둥순둥한 것 같은데 왜 날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값도 차값인데 스포츠 세단이라고 해서 좀 날카롭다고 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보게 되면은 일반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요 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전체적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차량 본네트가 여기 있습니다. 로고 위에 있기 때문에 여실 때 안에서 열고 이쪽에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네트 다른 차량보다 조금 짧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짧습니다. 좀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LA 250 이렇게 측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이 측면의 길이는 약 아반떼와 비슷한 4695mm로 준준형에 속하는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2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50에 들어가는 엔진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224마력에 35.7토크나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작은 체형에서 엄청난 힘을 뿜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CLA 250을 타시는 분들은 일반유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급유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해 있는 상태에서 신기한 게 고급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름값이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를 아마 수입차 오너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휠을 저는 맨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제 차량의 휠과 솔직히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S400D에 들어가는 휠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차량의 휠이 조금 더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여기에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조금 더 줬기 때문에 오포크는 오포크의 AMG 휠은 맞지만 블랙과 실버의 투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육안상으로 더 이뻐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은 18인치 휠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엄청 크다 작다를 떠나서 적합한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낄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단면으로 쭉 나온 게 아니라 굴곡을 한번 줌으로써 되게 작지만 엄청난 디테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CLA가 있고 CLS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CLE는 곧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C필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낮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위에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게 네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거는 루프 스킨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럼 한번 후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부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CLS 동생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은 맞습니다. 뭐 테일램프도 솔직히 조금 얄쌍해진 게 조금 더 디테일한 감성을 두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길어져. 조금씩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얘네가 두 개가 만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테일램프가 요즘은 조금 얄쌍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길어지는 효과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은 측면에도 테일램프가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요 정도에서 잘렸으면 한 요 정도까지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델명 또 CLA 250 그리고 4륜 구동이기 때문에 포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에서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4륜 구동을 많이 안 넣어주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5,560만 원의 차량가임에도 불구하고 4륜 구동을 넣어줬다는 거는 저는 진짜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LA 타시는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들이 많으신데 한창 이제 밟고 조지고 할 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성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4륜 구동을 넣어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율이 그만큼 좀 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트렁크 버튼이지만 여기에 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카메라가 나온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트렁크 버튼이고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스럽게 5천만 원 중반대 차량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리실 때 딱 잡고 탁 내리셔야 됩니다.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륜 구동 기반보다는 트렁크가 조금 넓게 나오기는 했는데 폭 자체가 넓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넓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 포켓 같은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그물망을 하나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디테일한 감성을 한번 살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죠? 크롬 라인은 비싼 차만 넣어준다. 뭐 5천만 원대 중반이니까 요 정도의 크롬 바리를 살짝 넣어줬고 그리고 AMG 라인이 적용되다 보니까 디퓨저가 스포츠한 감성을 위해서 상어 꼭다리가 4개가 나왔는데 대부분 한 2개를 넣어주는데 또 4개를 넣어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스포일러를 사용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카본으로 들어가면 더 비싸지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있는데 머플러는 양쪽에 2발은 있는데 요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저 안쪽에 있네요. 보니까 이게 안쪽을 보시게 되면 머플러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매연이 밑으로 가게끔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와 있으면은 아무래도 매연이 사방으로 퍼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환경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타기 전에 앞서 한번 이쪽 문 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되게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신기하냐면은 알칸타라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많이 살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플라스틱의 재질로 된 윈도우 버튼들은 조금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전동 시트는 당연히 있으나 헤드레스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이때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요즘 반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메모리 시트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차량 가격에서 100만 원이 빠진다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기본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질은 솔직히 구매스터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정확하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실내를 한번 타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시트이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는 완전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전에 대해서 되게 드라이빙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요. 저처럼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시트가 불편하다 라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는 조금 일반 차량보다는 좀 딱딱하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이나 코너링을 돌 때 양쪽 버킷 시트가 몸을 딱 잡아줌으로써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시몬스 침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무릎바 침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좁혔다 넓혔다 가능하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 가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몸이 닿는 부분에는 알칸타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많이 살린 그러한 자동차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오는 E클래스에는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안 돼 있지만 이 5,560만원의 CLA 250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송풍구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비상등이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등 언제 쓸지 모르죠. 비상시에 켜는 건데 적다 보면 다른 걸 이렇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와이드 콕핏이 들어간 일체형 계기판은 너무 좋기는 하나 BM이나 타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운전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살짝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는데 벤츠는 그런 점까지는 발견이 안 됐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은 여기 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식답게 USB 타입은 없어지고 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항상 뭐 벤티 사이즈나 그란데 사이즈만 커피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컵에도 커피를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뭐 요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은 컵마저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컵홀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감성은 상당히 많이 살렸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차량은 정말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 헤드업도 지금 뭐 빠지고 유광, 하이그로시 이런 재질보다는 뭐 무광, 실버 트림이나 블랙 트림이나 우드를 좀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정말 큰 장점은 썬루프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썬루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썬루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파노라마 썬루프의 규격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작아서가 아니라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뒷좌석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송풍구도 없고 좁고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몇 인승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3인승 정도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운데에 앉아서 양쪽 다리를 쫙쫙 펼치고 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차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감성을 많이 가지고 온 벤츠 CLA 250 제가 한번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20대 후반 수입차 처음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복합연비도 1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 비싼 이런 시국에는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디자인도 이쁘지만 소형 가족의 패밀리카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운전하는 맛도 상당히 재밌고 4륜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탁월한 오늘의 제가 소개해드린 벤츠 CLA 250 포매틱 차량입니다. 저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제가 장점도 말하지만 단점도 조금씩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반대인 생각들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솔직 담백하게 리뷰를 하는 제이리스 장정훈이었고요. 저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리스와 장기 렌트를 최대로 저렴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귀한 재고, 승인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문 업체입니다. 리스 장기 렌트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제이리스에서 함께 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